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선 서계빈 무용가의 인생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3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무용을 배웠다. 즉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도 중학생 때부터, 제가 듣기로는 중학생 때부터 무용을 시작을 하셔서 네. 꾸준히 엄마는 한국 전통 무용을 이제 전공을 하셨어요. 이제 살풀이, 승무 이런 이제 전통 무용을 전공을 하셔서 꾸준히 활동을 하셨고 네.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전주 대사습이라는 큰 대회에서 엄청 큰 대회죠. 네, 장원을 이제 수상하시면서 네.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고요. 지금은 이제 무용 공연은 가끔씩 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가족끼리 뭐 가르쳐 주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네.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같이 배우면 안 되는 건데 무용을 어머니한테 처음 배웠잖아요. 네. 어땠어요? 네, 엄마가 다행히 이제 원래는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알려주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짧고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고 네. 이제 언제 단 한 번도 강압적으로 연습시키거나 막 이게 뭐 막 엄청 막 이렇게 호되게 알려주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알려주시고 연습은 와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서 끊임없이 제가 즐겁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머니 말고 다른 가족들을 좀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 아버님은 무대 공연 이제 기획이나 조명 그리고 막 카메라 감독님도 하셨었고 어쨌든 예술 쪽에서 계속 종사를 하고 계셨어서 그런지 저를 항상 찍어주셨어요. 연습하는 모습을. 네네. 그걸 너무 좋아하셨고요. 제가 또 아빠한테 계속 보여줬대요. 이렇게 막 퇴근을 늦게 해도 기다리고 배운 있다가, 거. 네, 네. 기다리고 있다가 막 아빠 나 봐봐 이러면서 혼자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막 집어넣는 카메라도 다시 꺼내가지고 막 찍어주시고 그래서 아빠한테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어떤 이런 거를 가미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건 좀 커서 이제 그런 거는 아빠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예. 아무래도 가족이 다 예술적인 분위기였겠네요. 네, 맞아요. 그 당시 이제 H.O.T나 잭스키스가 활동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노래는 많이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오히려 어릴 때는 그런 방송 음악을 많이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일단 무용을 너무 좋아한 상태였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 엄마가 무용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항상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계속 거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게 다 국악이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 음악이나 이런 방송 댄스에 관심을 그때는 가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크고 나서 한 초등학생쯤 됐을 때 이제 막 애들이 많이 듣고 이제 그렇죠. 그때 되면 TV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돼서 이런 춤도 있구나 재밌다. 재밌다 네. 정도고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재밌다 하나도 그냥 이렇게 재미로, 흥미로, 취미로 이렇게 해보는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그 춤을 전공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요즘에 초등생들이 유튜버가 꾸미는 것처럼 뭐 걸그룹이나 아니면 가수나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항상 뭐 장래희망 적을 때 무용수 막 이렇게 적었어가지고 뭔가 걸그룹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시군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좀 알아차리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뭔가 공연하는 걸 좋아하고 무대에 내가 서야 하고 내가 공연자로서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는 사실 그걸 좋아했던 게 맞았었고요. 근데 좀 이제 지나다 보니까 제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공연자도 좋지만 공연자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기획자나 무대를 만들거나 아니면 교육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돼서 그래서 대학원 이제 석사 졸업을 했을 때 논문 쓴 것도 좀 교육 자료로 이제 쓰게 됐었고 지금 그래서 학원도 이렇게 차리게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떤 계기로 느꼈어요? 내가 가르치는데 좀 더 관심이 많구나. 처음에 제가 저희 학교에 그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 무용이랑 뭐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강사로 초빙이 돼가지고 교육을 하는 기회를 이제 얻었었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저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 문화를 배우고 또 되게 즐거워하고 되게 감사해하는 모습에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교육이나 어떤 분야든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재미있거나 흥미있거나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면은 나 이거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너무 재밌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교육에 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돼서 계속 좀 그런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뭔가 알려주고 싶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이제 항상 좀 있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 이제 춤과 관련된 순간이었을 것 같긴 한데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다. 최근에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이제 평양 공연이었고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그 전에 또 가장 큰 무대가 2004년 이제 제 첫 개인 발표회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너무 큰 무대였고요. 근데 그 개인 발표는 어떻게 하다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최승희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고 그렇죠. 또 이제 5개의 작품을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지금도 좀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잘 하니까 제 아버님이 보시기에 너무 잘 하니까 무대를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또 만들어 주신 무대였는데 엄청 너무 큰 극장에서 제가 하게 되어가지고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무대가 그런 무대거든요. 그 극장에서 오케이를 해야지 이제 열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도 7살, 6살이라는 어린 아이가 최승희 춤을 춘다고 하니 좀 궁금하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이제 예약당에서 공연을 열게 되었는데 너무 큰 무대고 또 사람이 다 가득 찬 거를 넘어서서 로비까지 막 이렇게 사람이 이제 막 만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좀 기억에 계속 남고 잊지 못할 무대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나이 때처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겁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그때가 유일했던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딱 내려왔더니 잘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그냥 즐겁게 했었거든요. 오히려 부모님이 더 막 떨고 너무 큰 무대에서 애 혼자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처럼 이렇게 막 무대 보러 약간 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연극의 첫 데뷔 무대. 네네네. 그거 어떤 무대였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연극과에서 만들어진 무대였고 제가 좋은 기회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대가 무대지만 다른 무대잖아요. 그쵸. 연기자로서 무대에 서는 거는 그때가 이제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또 다른 마음으로 어떤 느낌이었어요? 너무 떨렸어요. 그때는 무용은 이제 너무 오래 해왔어서 떨리는 마음보다 잘 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가짐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연기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은 또 대사가 있고 그렇죠. 대사를 틀리거나 막 이거에 대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틀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방송은 틀리면 다시 하면 되지만 연극은 생방송이잖아요. 네. 라이브로 되기 때문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내가 이 공연을 망쳐버린 장본인이 되는 약간 이런 막중한 부담감 때문에 엄청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리허설도 엄청 많이 하고 이제 대사를 달달달달달 막 외워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어쨌든 연기자로서 무대를 하는 거를 처음 이제 경험해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거에 몰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그런 이제 모든 과정들이 잊지 못하는 추억이에요. 이제 제가 무용을 하면서는 또 가장 큰 거는 무용은 혼자 이제 솔로 공연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혼자 연습하고 혼자 뭐 고민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연극은 저희 멤버가 10명이었거든요. 10명이서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같이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는 또 너무 잊지 못할 이제 기억들이어서 항상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혹시 첫 대사 기억나십니까? 본인의 첫 대사요? 연극 무대에서의 첫 대사. 뭐 누구 납시오가 이제 대사였어요. 이제 대군이 나와요. 안평대군 납시오가 첫 대사였어요. 다 같이 하는 대사였는데 사물놀이를 끝나고 나서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게 생각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보통 이제 인생이 20대에 아직 뭐 젊고 발랄한 20대를 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나의 20대의 인생 동안 나의 인생의 가치관은 이거다라고 할 게 있을까요? 저는 모든 제 친구들이나 약간 사람들 만날 때도 항상 얘기하는데, 행복해야 된다. 뭘 하든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던 혹시 내가 여태까지 전공해왔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전공하고 있는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주관이 가장 또렷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선택하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잘 되던 안 되던 자기의 행복감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가장 크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또 저의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본인은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경험해오고 있고요. 또 그거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뭔가 뭐 거절하거나 안 된다 뭔가 이런 거 없이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고 계시고,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움받으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보통 이제 나의 이 행복함을 만들어주는데, 나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영향을 끼친 것들이 많잖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승희라는 무용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나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뭔가요? 제가 이제 하는 모든 활동들인데요. 어쨌든 그 활동들이 있기까지 사실 부모님의 도움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이 너무 컸었던 것 같고, 부모님의 좋은 영향 덕분에 제가 많은 활동들을 해오면서 너무 다양한 경험들을 감사하게 해왔고, 그걸로 통해서 제가 행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또한 부모님의 좋은 영향들 덕분에 이제 제가 읽어낸 이런 활동들로 또한 행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앞서서도 2004년 개인 발표회를 맡게 해준 것도 이제 최승희라는 무용가의 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틀 최승희라는 별명이 따라 붙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 이런 별명이나 따라 붙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새로운 나의 모습도 많은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그게 좀 너무 감사한 별명이고 그런 이제 과분한 이제 별명을 붙여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마음을 오랫동안 느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책임감이 있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리틀 최승희라는 건 어쨌든 최승희라는 인물을
이어나가는 이제 인물이 또 제2의 인물이 되어야 하는 건데 너무 다양한 활동들과 대단한 활동들을 하셨던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가야 하나라는 이런 이제 좀 책임감이 있고 좀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제2의 최승희, 리틀 최승희라는 말보다는 제 이름으로 좀 불려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 이유는 이제 그분과 저는 또 다른 이제 사람이고 시대가 너무 다르고 또 제가 추구하는 어떤 예술적인 활동과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이름으로 불리면서 저는 또 어쨌든 최승희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고 그거를 본보기로 삼아 이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그래서 저를 또 누군가가 보고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누가 나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제 몇 년 전에 한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 이제 아이의 어머님이 연락이 이제 오셨었어요. 네. 채팅으로. 자기 아이가 한국 무용을 너무 좋아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학생이 저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좀 좋은 모습을 내가 또 누군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활동을 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롤모델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면서도 맞아요. 네.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네. 또 해본다면 또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또 보니까 이제 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이제 한국 무용 같은 경우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그냥 무용을 한다는 것, 즉 춤을 춘다는 것 이것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몸짓으로 한다라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말로써 전하는 것보다 몸으로 전할 때 더 알 수 없는 되게 깊은 감정을 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뭔가 화가 났을 때나 슬플 때 막 말로 막 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약간 내포된 어떤 그런 감정들을 아주 작은 몸짓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더 큰 이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 매력이 저는 되게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또 다른 춤으로 그냥 댄스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풀려요. 되게 즐거운 음악에 즐거운 춤을 추니까 춤을 추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걸 열심히 몸을 흔들어야 되고 음악을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고민이 있거나 너무 생각이 많거나 막 이럴 때 오히려 춤을 추면은 그 시간만큼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좀 스트레스도 잘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쌓일 일이 별로 없으십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지는 않지만 좀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네. 좀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앞서서 이제 이 몸으로 무엇인가의 느낌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부모님에 대한 약간의 화난 감정도 보이지 않는 몸짓으로 그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아무래도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되죠? 이게 한국 무용이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장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왜냐면 궁중무용 같은 경우는 엄청 느리거든요. 엄청 느리고 한 몇 초 동안에 팔을 진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진짜 이만큼씩 들어요.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인내심이 강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화를 많이 이렇게 내는 성격은 아니에요. 좀 말을 해도 좀 차분하게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차분하게 하는 성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여러 가지 도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역의 확장 이런 걸 해오다가 한 번쯤 그래도 좀 어렵다 아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였어요? 그럴 때는?
제가 연기 그 공부를 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학원을 차리고 또 다른 댄스 분야에 뭐 이렇게 교육 종사를 하기 이전에, 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는 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가 딱 코로나 시작할 때이기도 했었고요. 코로나 시작했을 때 저는 원래 해외 공연을 되게 많이 다니고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들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에게 이제 무용 공연을 선사해드리고 또 알려줄 수 있으면 또 교육을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좀 주로 활동을 해왔는데 어쨌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게 완전히 금지가 그렇죠. 이제 딱 막혀버리고 제가 활동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생겼을 때 가장 좀 많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지? 뭐부터 해야 될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내가 어떤 거를 해야 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몇 달 동안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막 고민이 있고 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시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찾는지 어떤 방식이에요? 저는 그때는 좀 가만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깊게. 왜냐면 그 전까지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공연을 가는 것도 그냥 당연히 있는 거지, 당연히 가는 거지.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시기가 없었다 보니까 뭔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지? 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딱 이렇게 와버리니까 아, 내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하고 내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되게 깊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또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런 시간이 없으면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이렇게 뭐 난 좋아 뭐 이 정도면 됐지 약간 이렇게 좀 안주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시도를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것도 배워볼 수 있었고 해서 저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겪었다면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 같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때 내가 한 이 결정은 정말 잘했던 결정이었던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 복수 전공을 같이 한 거.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무용과 연기를 같이 한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 이거 진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은 너무 크게 들어요. 왜냐하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고 경험한 게 너무 많고 그거를 통해서 또 제 무용에 있어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좋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는 어떤 하나만 이렇게 꼽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배웠던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또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 공연을 갔을 때 그 해외 문화들도 많이 접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한 거에 있어서는 또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보니까 대학 입학 후에 2달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네. 혼자였습니까? 아니면? 혼자 갔었어요. 아, 진짜요? 네. 20살 때 여름방학이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떠나고 싶어서 뭔가 새로운 또 문화를 접해보고 그때 당시에 뉴욕에 페리 댄스 아카데미라는 이제 댄스 아카데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해서 이제 혼자 가가지고 페리 댄스 아카데미에서 혼자 춤도 배우고 뮤지컬도 이제 많은 뮤지컬을 관람을 하고 또 미국의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네.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제가 하고 아버지가 가고 싶으면 가라 해가지고 간 김에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그러고 와라 너무 놀지는 말고 그래서 진짜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그러고 왔었어요. 그때 댄스 학원을 다니면서 다양한
이제 국적의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춤을 또 배우면서 되게 놀라웠어요. 일단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도 또 차이점이 있었고요. 춤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일단 지금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좀 대중적으로 많이 바뀌고 춤을 배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좀 꺼리낌이 많이 사라졌었는데 그때가 7년 전이니까요. 그 7년 전만 해도 뭔가 춤을 배우는 거는 되게 도전이 있어야 돼. 되게 용기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내가 춤을 춰? 약간 이런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못 추든 잘 추든 춤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배울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게 저는 되게 너무 보기 좋았고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걸 완전 무관하고 올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고요. 완전 애기들도 있었고요. 저는 이런 문화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뭔가 그냥 나이, 성별 다 필요 없고 춤을 사랑해, 춤을 좋아해. 그럼 여기 뭐예요? 같이 춤추자. 약간 이런 문화가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소중합니까? 소중한 것. 하나만 골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하나만 고르자면 춤이죠. 춤추는 거를 빼면 어쨌든 제 과거도 사라지는 거고 현재도 사라지는 거고 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춤을 출 수 있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내가 이제 3살 때 뭐 나도 모르게 춤을 추는 걸 보고 이제 부모님이 춤도 가르쳐 주시고 춤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만약 내가 그 인생이 아니었다면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뭘 했을까? 그러게요. 왜냐면 너무 그쪽만 해서 다른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초등학생 때 이제 남들이 말하는 슬럼프가 좀 빨리 왔었어요. 왜냐면 너무 아기 때부터 공연을 많이 다니고 막 좀 주목도 많이 받고 막 방송 출연도 하고 막 이런 삶을 막 살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네. 이제 그런 것도 쭉 갑자기 없고 그냥 정말 그냥 일반적인 초등학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안했나 봐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도 한참 바쁠 시즌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내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나 무용 그만할까봐 막 이러면서 근데 무용 그만할까봐 하면서 하는 말이 해금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취미로 해금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든 일단 예술을 하기는 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무용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한다고 해도 예술을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뭔가 무대를 기획하는 사람이나 교육자 쪽으로 꿈을 애초에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